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전남 곳곳에는 눈발이 가끔 날렸지만 한낮 기온은 오랜만에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역대급 최강 한파가 다소 누그러들면서 무등산과 광주 도심 곳곳에는 겨울 정취를 느끼려는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윤정 기자입니다. 무등산으로 향하는 길목. 이른 아침부터 겨울산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등산객들로 붐빕니다. 대설특보가 해제되고 매서운 동장군의 기세도 한풀 꺾이면서 산을 타는 발걸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이번 주 날씨도 풀리고 공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친구와 함께 등산하니까 너무 기분 좋음으로 와서 잘 등산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얼어붙었던 광주 도심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연이은 강추위에 외출이 힘들었던 아이들은 오랜만에 부모 손을 잡고 지역 축제를 찾았습니다. 추위 때문에 잘 못 나왔는데 이제 날씨가 풀려가지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축제 구경하러 나와가지고 매우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따금씩 눈발이 날렸지만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도, 여수 2.7도 등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다음 주는 눈 소식 없이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 영상 5도 안팎의 평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당분간 눈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31일 낮부터 차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1일 낮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부 도로에는 설 연휴부터 내린 눈이 아직 쌓여있는 만큼 교통 안전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하는 등 대형 병원들마저 소아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걱정이 큰데요.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야간 소아 진료를 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이 2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뽑으면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병원입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각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면 속이 타들어가곤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가면 당연히 여기 어리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없으면 또 걱정되기도 하고. 문제는 전문의와 전공의 부족으로 지난달 소아 입원 진료를 중단한 인천 가천대 길병원 등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단과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서는 전남대병원만 소아 응급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선발하지 못할 정도로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추가 모집 끝에 2명을 충원하면서 야간이나 휴일 소아진료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다만 이들이 충원돼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6명 가운데 6명이 채워졌을 뿐입니다. 예전 같으면 경증 환자들을 조대하고 기독에서 다 흡수를 해갔어요. 감기 환자들, 약만 타면 되는 환자들. 근데 그런 환자들까지 오니까 중증 환자들 케어가 오히려 저희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더. 이번에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뽑지 못한 조선대병원의 경우 계속해서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국시비를 투입해 난방비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는 시의회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0세에서 5세 영유아 4만 6천여 가구를 지원하고 기존 정부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 빠진 저소득계층에 20만 원씩 지급하는 등 난방비 지원에 국비 133억 원, 시비 20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늘리고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난방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할업체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목포의 한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목포시 오감동에 위치한 3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1명이 대피하고 이 중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1년 4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 9월 서구 농성동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상대 차량 동승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2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지인의 차에 함께 탔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서 지명수배 사실이 들통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최대 농협인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A씨의 출마 내용과 이력 등이 담긴 한 월간지 인터뷰 기사가 선거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사전 선거운동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의 한 면사무소에서 해당 월간지가 무료로 배포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토지 면적이 축구장 220개만큼 늘어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전남 토지 면적이 12,361제곱킬로미터로 무안 오룡지구와 여수 검은도항 정비사업 등의 간척 사업으로 인해 전년보다 축구장 224배 규모인 1.6제곱킬로미터가 증가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시군별 토지 면적은 해남이 1,044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순천 911제곱킬로미터, 고흥 807제곱킬로미터, 화순 787제곱킬로미터 순이었습니다. 장흥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무산김이 국제기구 ASC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장흥군의 이번 인증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12헥타르로 이미 획득한 친환경 인증 면적 2,737헥타르를 합하면 장흥 무산김은 세계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ASC 인증은 해양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전남 낙후 지역을 돌며 진료와 임의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 행복버스가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부터 공보이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이 탑승해 일주에 4개 마을을 도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올해는 기존 진료와 임의용 제공 등의 스트레스 검사와 푸드트럭 운영 등 6종의 서비스를 더해 전체 20종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도내 2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이틀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광주 761명, 전남 89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전남에서 1명 발생했으며 위중증 환자는 광주 7명, 전남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